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무릉도원이란 말이 있죠. 경치가 아주 좋은 데 갔을 적에, 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어떤 전원에 갔을 적에, 야, 우리가 진짜 무릉도원에 온 것 같다, 이런 말을 쓰곤 하죠. 무릉도원.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됐을까요? 도연명입니다. 도연명에 아주 짧은 산문 중에 도화원기라는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릉에 사는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문득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는 그 길 따라 들어갔는데, 동굴 끝에 나서자 아연 복숭아꽃이 환하게 퍼진 동리가 나타납니다. 그 길 끝에 갔더니 마을이 있고 논밭이 있고 사람들이 한가롭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완전 별천지 같아.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떤 이가 와서 당신 여기 어떻게 왔느냐 그럽니다. 여차저차해서 내가 여길 왔다 했더니 걱정 말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는 닭을 잡아갖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든 이들이 다 그렇게 적대를 해줘요. 그러면서 거기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이 도대체 무슨 왕조냐고. 자기들은 진나라 왕조 때 살았는데 나라가 하도 어지럽고 해가지고 일로 피신해 와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 사이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한나라 시대까지 끝나고 통진시대라는 사실조차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며칠간을 거기서 잘 대접받고 떠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걸 아무데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마 하고 동굴을 빠져나왔더니 자기 배가 그대로 묶어져 있었어요. 여기를 다시 찾아오겠다는 생각으로 이 어부는 돌아오는 곳곳에다가 표시를 남겼어요. 이 길로 와야지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거울에 원님한테 이 사실을 다 말했어요. 어디 동굴에 들어갔더니 별천지가 있더라고. 사또가 다시 한번 가보자 하고 배를 몰아가지고 그 동굴을 찾으려고 나섰는데 표시가 남아있는데 동굴은 흔적조차 없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릉도원입니다. 도화원이죠. 복숭아꽃 마을입니다. 이때부터 이것이 어떤 중국인들한테서 있어가지고 하나의 유토피아, 이상향으로 설정됐습니다. 전쟁과 환란이 없는, 그리고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여유롭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도화원이다라고 했어요. 무릉인이 만났던 도화원, 그게 무릉도원입니다. 중국에는 이 밖에도 뭐 몇 가지 그런 이상향들이 설정되어 있죠. 분주에 있어서 행화촌이라든가, 뭐 근대에 있어가지고는 티벳의 쌍글리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이상향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이 바로 무릉도원에서 나온다는 무릉주입니다. 무릉. 이 술은 호남성에서 생산되는 국가명주입니다. 호남성의 제일 큰 도시가 장사죠. 장사. 거기서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상덕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예요. 창덕라고 하는데 그 상덕시에서 생산되는 술입니다. 호남성 상덕시에서 왜 무릉주가 나오느냐? 아까 도연명의 도화원기에서 무릉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어부가. 그런데 중국에는 여러 군데 무릉이라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화원기에 나오는 그 도화원, 복숭아꽃이 만발한 이상향, 우리 지역에 그것이 도연명이 말한 도화원이다라고 주장하는 장소가 15개 이상이 됩니다. 충칭의 유양이라든가 황산이라든가 여기 창도의 이것, 하남성의 남양에 있는 도화원 등등이 다 그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으로 우리의 도화원이 진짜 무릉도원의 도화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호남선 상덕시입니다. 여기 상덕시에서 북쪽으로 한 30km쯤 가면은 무릉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아래에 도화원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대단한 관광지로 꾸며져 가지고 도화원기의 도화원이 바로 여기다라고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장소입니다. 굳이 시정부에서 대단위로 복숭아꽃을 재배해 가지고 봄날이 되면은 온 천지가 꽃으로 뒤덮이고 그럽니다. 여기서 한 70km 정도 서쪽으로 더 가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가는 장가계입니다. 그러니까 장가계와 상덕시 그 사이에 이 도화원이 있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 상덕시에서 생산되는 술을 자기네 일찌감치 브랜드를 무릉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덕은 여기도 예로부터 술고장으로 소문이 났는데, 특히 그 예전에 이 무릉산 기슭에 최씨 노파가 술집을 열고 있었는데 그 집 술맛이 그렇게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하도 술 소문이 높다 보니까 하루는 신선 중에 한 사람인 장허백이 이 집에 일부러 찾아갔어요. 술을 얻어먹으려고. 가면서도 이 신선은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나 돈이 없는데 술 한 잔 주실 수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최노파가 걱정 말고 들어오시라고 해갖고는 대접을 깍듯이 합니다. 거짓골을 한 장허백이 다음날 또 나타나요. 술 좀 주시오 했더니 노파는 싫다는 표정도 않고 또 술과 안주를 대접합니다. 이렇게 49일 동안 매일같이 찾아와서 술을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파는 싫다는 내색을 안 해요. 그제서 장허백이 묻습니다. 노파 보고. 나 술값 치러야 되겠는데 당신 꼭 필요한 게 뭐가 없어? 그랬더니 노파가 그럽니다. 우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술을 만들려고 하면 먼 데까지 가서 물을 기도와야 되는데 그게 영 버겁다고 그랬더니 장허백이 그럽니다. 걱정 말라고. 그러고는 마당 가운데다가 지팡이로 쿡쿡 두드렸더니 금세 물이 솟구쳐 올라와요. 그 물맛이 천하의 또 제일이었어요. 그걸로 술을 빚었더니 온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술맛이 좋을 수 있느냐 하고 이 집으로 몰려들었어요. 그제서 노파는 이 거지 노인이 신선인 줄 알고 고맙다고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잘 계시라고, 당신 마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우물을 선사하고 간다 하고는 구름을 타고 샥 날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우물 앞에 비석이 하나 탁 서가 있는데 앞에는 최노파 술집이라고 돼가 있고 뒤에 시가 하나 적혀져 있었어요. 그 시 내용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무릉 개반 최파주 한대 천상 억무 치하유로다. 남내 도사 일두 학원 취와 백운 심 동구 일세 무릉 골짜기에 최노파
체노파집 술 같은 술은 하늘에는 없고 지상에만 있다네. 남쪽에서부터 도사 하나가 와서 한말 술을 마시고는 취해서 깊은 골짜기 흰 구름 속에 들어누웠다네. 이런 내용입니다. 신선이 좋은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구름을 깔고 누운 그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 그 상덕 도원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 체노파집 술집도 그대로 재현해 놓고 있습니다. 신선 장허대기 마시고 흰구름에 들어 누웠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한잔 하고 싶으네요. 무릉주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무릉주 회사를 찾아간다고 장사해서 기차를 타고 상덕으로 이동했는데 도시가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동정호가 나타나고 서북쪽으로 가면은 방금 말한 도하원, 그 다음 장각입니다. 이렇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전설처럼 좋은 술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호남성은 바로 모택동의 고향이죠. 모택동은 그 장사에서 조금 밑에 가면은 상탄이라는 데가 있는데 상담, 거기 출생입니다. 모택동은 호남성에 올 때마다 술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아서요. 왜 호남성에는 마오타이 같은 좋은 술이 없느냐 하고 지방 관리들을 독려하고 해가지고 경쟁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덕의 이 무릉주업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오타이 같은 술을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연구와 노력을 매진합니다. 마오타이가 장양형이죠. 그래서 무릉주를 호남성을 대표하는 장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계속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 1989년 제5차 전국 백주 품평 대회에서 금장을 받아가지고 이 무릉주가 중국 명주, 즉 국가 명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마지막 대회에서 마지막 순서로 국가 명주가 된 술이 바로 무릉주입니다. 이때가 무릉주의 전성기였죠. 전국에 이름이 알려지면서 판매량이 급속히 늘어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최대 술회사 직원수가 3,000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무릉주의 전성기는 1994년까지입니다. 한 5년간이 최대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1993년부터 전국 백주시장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장향형은 인기가 떨어지고 농향형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표주자가 오량액입니다. 오량액이 불러일으킨 농향형 붐이 전국 백주시장을 휩쓸게 되면서 세력이 약한 농향형 이외의 향형술들이 급속히 시장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무릉주 마찬가지였어요. 호남성의 마오타이다 이러면서 위세를 부리던 이 무릉주가 농양주 바람에 급속히 판매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무릉주는 야, 농양형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이거 장향형만 고집하다가는 죽는 수가 있겠구나 해갖고 얼른 술의 향형을 바꿔버립니다. 농향형 술을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경영주의 최대의 실책이었죠. 이미 오량액, 노주노교, 금남춘 같은 거대한 농향형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데 그전까지 장향을 만들던 이 무릉주가 뒤늦게 농향형 시장에 들어와서니 경쟁이 될 수가 없겠죠. 점점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가 버티기 위해 가지고 전에도 말했듯이 백주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주를 얼마나 많이 보관하고 있느냐였는데, 무릉주는 다급하니까 보관하고 있던 원주들까지 다 시장에 내다 팔아버리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문을 닫게 됐죠. 지금 이 술은 무릉주인데 장향형이 아니고 농향형입니다. 46도. 농향형 술들이 깊은 맛에 우아한 향을, 그리고 여운의 향이 길게 퍼진다고 했습니다. 그 전형적인 건 다 갖춰놓고 있어요. 이후에 무릉주는 여러 번의 경영자가 바뀝니다. 제일 먼저 호남성을 대표하는 술이 하나 있죠. 주귀. 술 귀신 할 때 주귀. 주귀 회사가 이 무릉주를 인수해가지고 경영을 합니다마는 몇 년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을 털고 떠나게 되고, 뒤이어서 사천성의 노주노교가 무릉주를 붙잡습니다. 노주노교는 농향형 술이죠. 그런데 무릉주가 장향형 기반을 갖고 있으니까 노주노교 생각에서는 이 무릉주를 인수해가지고 호남 땅에서 노주노교의 장향형을 만들어서 시장에 진출해보겠다. 이 야심으로 무릉주를 흡수했는데 또 결과는 시원찮습니다. 뜻한 대로 되지가 않아가지고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이에 또 몇 명의 주인이 바뀌었다가 지금 현재는 하북성 형수 노백간 술회사가 바로 이 무릉주의 주인입니다. 형수 노백간, 산동에서 천진 북경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도시가 형수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던 아주 도수 높은 술들, 그걸 백간이라고 했고, 그 백간이란 말에서 빼갈이란 말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북성의 거대 백주회사가 바로 형수 노백간입니다. 이 회사가 무릉주를 인수해가지고 사세를 대폭 확충시킨 겁니다. 형수 노백간의 자금과 기술자들이 여기에 투입돼가지고 무릉주의 수준을 훨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무릉주는 호남성에서 예전의 명성을 천천히 되찾아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형수 노백간이 그렇듯이 이 무릉주 또한 술맛이 훨씬 건조해졌고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줍니다. 대체로 본품이 100원에서 120위안 정도로 하는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호남성의 백주시장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